네, 호목 넘버 3 솔루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중간고사 공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들 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 범위는 10장, 11장 에 관련된 호목 넘버 1부터 3까지 범위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12장 일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때는 이제 기본적인 수식은 좀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퓨리어 법칙이라든지 뭐 로고 평균 반지름, 뭐 퓨리어 넘버, 침투거리 뭐 이런 간단한 기본식들은 여러분들이 숙지하셔 오셔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관련된 뭐 복잡한 수식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따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장 시험 범위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충유열 전달까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개념적인 그런 어, 관련해서 객관식 문제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간단한 계산식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이제 수업 시간에서도 여러 번 문제 풀이를 했었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양측면의 길이가 5mm인 정방형의 실리콘 칩이 있다. 네, 실리콘 칩의 측면과 뒷면이 잘 절연되어 있고, 앞면은 온도가 15도씨인 냉각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때 칩의 최대 허용 온도를 85도씨라 하자.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전도 메커니즘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전에 대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류랑 어떻게 연관지어서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만약 냉각제가 공기이고 이에 해당하는 대류 계수가 200W per 미터 스퀘어 K이면 최대로 허용될 수 있는 칩의 동력은 얼마일까? 자, 일단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칩에 열이 전달되는 면적을 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측면의 길이가 5mm이기 때문에 A는 이제 면적은 이제 미터로 환산해서 0.005 미터 곱하기 0.005에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스퀘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대류에 의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뉴턴의 콜링스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 방정식을 써야 됩니다. 뉴턴의 콜링스 법칙. Q 오버 A는 H 곱하기 TS-T 인피니티. 그래서 H가 이제 여기 대류 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H가 200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Q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열 전달 속도 Q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면적도 곱해줍니다. 여기 이제 면적이죠. 이거 방금 전에 구했던 면적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대류 계수 H에다가 이제 온도차 곱해주게 되면 Q 값이 이제 0.35 와트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당 0.35의 줄이 이제 표면으로부터 냉각제 유체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번 문제 같은 경우 냉각제가 유전체일 경우에 굉장히 열 전달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H가 뭐 거의 3000 와트 퍼 미터 스퀘어 K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 냉각제에서 뭐 전달할 수 있는 열의 최대 그 속도 값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Q는 5.25 와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냉각제의 H 값이 큰 그런 유전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칩에 뭐죠? 칩에서 허용될 수 있는 동력을 훨씬 더 우리가 키울 수가 있다. 그죠? 칩에서 뭐 열이 많이 나도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 문제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뭐 코니어를 통하여 눈의 안티어리얼 챔버로부터 전달되는 에너지는
콘택트 렌즈의 착용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자, 이때 눈을 구형 시스템이라 하고 정상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용어를 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CORNA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각막이에요, 각막. 여러분들 눈에서 중요한 각막.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nterior chamber라는 건 이제 안구예요, 안구. 보통 이제 안구에 각막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구가 있고 각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통 눈이 나쁜 사람들은 어때? 그냥 안경을 쓰기도 하지만 요즘 콘택트 렌즈를 쓰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가 이제 착용이 된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이라는 게 이제 구형 시스템이잖아요. 그 이제 안에 안구에서 이제 모양이 구형인데요. 이 구형 시스템에서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 렌즈 착용과 관계없이 눈이 직접 이제 그러니까 아까 공기랑 접촉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대륙의 속값 H0는 이제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 렌즈를 착용하든 착용하지 않든 H0는 이제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막과 렌즈는 전체 구형 표면의 3분의 1 덮는다. 우리 안구의 3분의 1이 이제 덮여 있으니까 뭐 덮여 있지 않는 이제 우리 안쪽 눈 안쪽 보죠. 우리 눈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열이 차단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눈에서 발생하는 열은 우리가 이제 노출된 표면을 통해서 이제 외부 공기로 열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적당한 심볼을 사용하여 렌즈를 착용한 경우에 thermal circuit을 완성하시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렌즈를 착용한 경우에 anterior chamber라고 되어 이게 이제 안구죠. 안구로부터 열 손실을 계산하시오. 이때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열 손실량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이제 렌즈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 두 개를 비교해서 Q 값을 구하라.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안구고 이게 구형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열전자 시스템에서 이제 평판, 실린더, 구형, 평판. 이건 이제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평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실린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건 구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구형 시스템은 여러분들 호목 2죠. 넘버 2. 호목 넘버 2에서 제가 뭐죠? 이 구형 시스템에 대한 이제 적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퓨리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Q를 구하는 적분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각막 시스템에서 이제 각각의 용어들을 한번 뭡니까?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R1, R2, R3에서 R1은 뭐냐면은 이제 이 안구 중심에서 어디야? 각막 표면까지, 한쪽 표면까지의 거리를 이제 R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막의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께 외경까지,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제 R1에다가 각막의 두께를 더한 R2, 이제 R2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렌즈를 안 낀 경우는 이제 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각막이 바로 이제 공기랑 이제 이제 외부 공기랑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렌즈를 낄 경우에는 이제 다시 컨택트 렌즈에서 이제 두께가 이제 있는 렌즈를 끼게 되기 때문에 결국 렌즈 표면까지의 거리는 이제 R3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구 안쪽은 이제 보통 이제 유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공기랑 따지면 유체예요, 유체. 그래서 유체인 경우에 유체의 온도는 T 인피니티 I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T 인피니티 I 유체 안쪽 각막 안구의 온도 37도시죠. 우리 체온의 온도입니다. 체온.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이제 눈의 표면이나 렌즈 표면이 닿는 접촉되는 이제 공기 쪽의 온도는 이제 T 인피니티 제로라고 해서 21도씨로 이렇게 이제 수치를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1, K2. K1은 뭐냐면 이제 각막의 열 전도도 개수예요. 그러니까 0.35 와트 퍼 미터 K입니다. K2는 뭐냐면 이제 렌즈의 열 전도도 개수 값은 이제 각막보다 좀 커요. 그래서 0.8 와트 퍼 미터 K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 유체, 그러니까 이게 뭐 안구 안쪽에 이제 유체들이 뭐 이렇게 좀 점성 유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체들의 그 HI, 그러니까 열 대륙에서 결국 뭐냐면 이 안쪽 유체와 각막 안쪽 표면 간에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나니까 이건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12와트 미터 스퀘어 K고요. 그 다음에 이제 H0는 공기와 표면이죠. 안구 각막 표면이나 혹은 렌즈 표면이 공기와 접촉에 의해서 이러한 열 전달이 일어날 때 그때 대륙의 수값은 6와트 퍼 미터 스퀘어 K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모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 썰말 서킷을 완성하시오 했는데 일단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요 그림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안쪽, 안구 중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열 전달 QI, Q1, Q2, Q0. 이게 이제 정상 상태 열 전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QI는 Q1, Q2, Q0랑 뭐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표면의 온도를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이 안쪽 각막의 표면의 온도는 TA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TA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막 바깥쪽의 온도, 그러니까 렌즈랑 접촉하고 있는 부분의 온도는 TB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제일 끝에 표면의 온도, 이건 TC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온도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쪽 유체 온도는 T 인피니티 I, 바깥쪽 유체 온도는 T 인피니티 제로인데, 이 각각 계면의 온도는 TA, TA, TB, TC다. 뭐 온도는 당연히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열 전달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열 전달 속도는 각각의 개별 열 전달 속도는 다 일정하죠. 그죠?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렌즈를 이제 착용할 경우에 열 흐름 속도, Q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제상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은 이 렌즈, 각막이나 같은 렌즈는 여러분들 이렇게 눈 이렇게 떠보세요. 떠보면은 이 눈 전체 안구가 다, 뭐죠? 노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3분의 1 정도만 노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구라고 이렇게 구형이라고 보면은 딱 이제 노출된 거는 이제 중심이라고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 그 소위 해서 이제 여러분 눈이라고 보이는 이제 소위 이 부분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노출돼서 열 전달이 일어나고 요쪽은 이제 안쪽 부분은 이제 다 덮여 있죠. 우리 그 뭐죠? 그 신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열 전달이 이제 뭐 안 된다. 왜냐면 여기 다 37도씨로 유지가 되죠. 안쪽은 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열쪽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열 전달이 안 되고요. 이쪽으로만 된다. 이쪽으로만. 노출된 표면으로 노출된 그죠? 네, 표면으로 열 전달이 일어난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요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 뭡니까? 그 이제 안쪽 유체, 그러니까 안티리얼 챔버러죠. 이 안쪽 유체에서 이 각막 표면까지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 요걸 이제 QI라고 했잖아요. QI. 그죠? QI입니다. QI인데, 그리고 이제 열 전달 면적은 이 안쪽 각막의 표면적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요 면적. 각막 안쪽의 면적.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AI라고 불리는 면적이 되고, 그 면적을 통해서
전달되는 열을 Q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AI분의 QI는 해서 이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안쪽 유체의 열 대류 개수 값이 HI잖아요. 그죠? 다가 이제 온도차는 이제 각막 안쪽의 온도를 아까 우리가 TA라고 했기 때문에 TA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안쪽 안구 유체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T 인피니티 I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그 뉴턴의 쿨링 법칙에 의한 열 대류 열 전달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TA 뭐 이런 건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 면적 AI는 구할 수가 있어요. 안쪽 안구 그 뭐죠? 각막 안쪽이 표면적이기 때문에 구형의 표면적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구형의 표면적은 4파이 R 스퀘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R이 이제 RI니까 4파이 RI 스퀘어 곱하기 이제 3분의 1만 노출된 거죠. 3분의 1. 그러면 결국 안쪽 표면적의 온도는 3분의 4파이 뭐죠? R I의 제곱이 되겠어요. AI는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 그래서 안쪽 표면적의 온도 AI라는 거는 이제 3분의 4 파이의 안쪽 RI의 몇승? 제곱승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AI를 넣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온도 T 인피니티 I 마이너스 TA에서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돼? AI가 이제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 있죠. 이제 오른쪽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T 인피니티 I 마이너스 TA는 QI분의 3분의 4 파이 RI 제곱의 HI다. 네. 여러분들 화면이 작아서 잘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솔루션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좀 복잡하니까.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안구에서 이제 각막 안쪽 표면까지 열 전달이 되는 그 뭡니까? 그걸 나타내 준 거고. 아, 그 다음이 이제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막을 통한 열 전달. 각막을 통한 열 전달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가 되겠어요. 이건 요거 안구 안쪽에서 이제 각막 이렇게 됐냐? 안쪽 표면까지의 대류의 열 전달. 요거는 이제 그 각막을 통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죠. 그래서 요건 이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AI분의 QI는 마이너스 K1의 DRDT. 이게 이제 퓨리의 방정식이잖아요. 퓨리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지오메트리가 평판도 아니고 실린더도 아니고 구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AI라고 하는 이제 이 구형 표면적, 열 전달 표면적을 어떻게 쓸 거냐? 3분의 4, AI는 3분의 4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근데 이 R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반지름은 결국은 이 각막이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R1보다는 RI죠. R1이다. R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R2보다는 작거나 작은 요 이제 레인지 안에 R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각막을 통해서 이제 열이 전달될 때 결국은 이 표면적 A1 값이 어떻게 되니? 증가하죠. 아,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서 AI, AI라고 된 건 요거 3분의 4 파이 RI가 아니라 R1이네요. R1. R1의 제곱. 네. 제가 약간 표기상 오류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안구 안쪽, 뭐 각막 안쪽까지 반점을 R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AI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R 뭐죠? I가 아니라 이게 R 뭐다? R1의 제곱 안쪽. 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각막을 통한 이제 열전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고, 뭐죠? 표면적인 이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걸 적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A1 대신에, 뭐죠? 3분의 4 파이 R 제곱, 이걸 넣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식이 이제 이렇게
R은 R대로, 나머지는 이제 다 오른쪽으로 밀어넣으면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그 R의 그 범위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R1부터 R2까지예요. 그죠? 적분 구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어떻게 되냐? 이 각막의 이제 안쪽의 온도가 TA고 바깥쪽에 TB니까 온도 구간은 이제 TA부터 TB까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구간이 있죠. 적분 구간 온도는 TA부터 TB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뭐 적분하시면 되겠어요. 요 적분 제가 그 뭐죠? 그 호목 넘버 2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문제에 솔루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접근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TA-TB 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네,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딱 요거 따라가시면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TA-TB는 Q1의 3분의 4 파이 K1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때 이제 뭐죠? 각막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각막을 지나서 이제 이제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 각막 요 외부 표면, 그림이 표면으로부터 이제 요 뭐죠? 렌즈 표면까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정상 매질을 통한 이제 열전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도에 의한 열전달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은 거의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그 Q2분의 A2라고 이제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K2의 DRDT죠. 그래서 A2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 렌즈를 통한 이제 열전달 표면적이 이제 3분의 4 파이 R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R2, 그렇죠. R의 범위는 R2에서 어디까지야? R3까지죠. 네, 요 구간까지 변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표면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3분의 1만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제 적분이 돼서 결국 이제 온도 TB-TC에 대한 이제 표현으로 다시 이제 바꿔 쓰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가 돼요. 네.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게 칭찬이 여러분들 적분을 해서 풀면은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3학년이니까 이제 뭐 많이 뭐 수학이나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어려운 수학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돼요? 렌즈 표면에서 이제 이 외부 유체, 이 표면에서 외부 유체로 이제 열이 전달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Q0라고 했을 때 요게 바로 이제 대류위한 열 전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면적, 요 면적은 이제 외부 표면적이죠. 요게 이제 A0입니다. 아까 요 안쪽의 표면적은 우리가 AI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각막을 통한 표면적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정의로 A1이라고 했고, 렌즈는 이제 우리가 A2 이렇게 해서 이제 A1과 A2는 이제 R에 따라 변하는 값이고 AI나 A0는 이제 일정한 값이죠. 왜냐하면 이제 딱 그 반지름이 뭐죠? 그 표면에서의 그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A0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면은 4분의 4파이 R 3승의 제곱에다가 이제 3분의 1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1 곱해주면 A0는 3분의 4파이 R 3승 제곱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TC, 그러니까 이제 요 표면 TC와 T 인피니티 차이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1번씩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1번씩하고. 그래서 2번, 3번이 식이 유사하고 1번하고 어떻게 4번하고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렌즈를 미착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 식이. 자, 렌즈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이제 뭐가 빠지는 거지? 요 지금 요 파트가 빠지는 거예요, 파트. 요 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식이 좀 간단해지죠? 여러분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워 보겠어요. 자, 그래서
렌즈가 빠진다는 뭐죠? 렌즈 미착용 시는 이제 요 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막이 바로 얘가 바로 이제 어디야? 공기랑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러면 3번씩이 빠진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여기 지금 렌즈가 착용했을 때 3번씩 있잖아요. 3번씩. 이게 이제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미착용시는 3번씩 빠져요. 그래서 3은 제외되고. 그러면 이제 1번, 2번하고 마지막 4번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씩은 이제 1번하고 2번씩은 이제 동일하죠. 동일하고요. 위에랑 동일합니다. 마지막 3번씩은 직접 이제 그 뭡니까? 각막이 어디에 노출된 거야? 외부 그 유체, 공기랑 노출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TG가 아니라 TB-T 인피니티 제로면 이제 이렇게 Q0분의 3분의 4 파이 여기는 R3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R2죠. 왜냐면 이제 각막의 뭐죠? 방정 R2의 제곱 H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렌즈를 착용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꺾고 가네요. 렌즈를 이제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썰마 서킷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 지금 먼저 이제 델타 T 전체 온도 차죠. 그러면은 지금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아까 요거를 내가 이제 뭡니까? 이걸 TA라고 했고 이때 요 계면에서 온도를 TB, TC라고 했는데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TB까지야. TB까지 이제 여기가 고려해야 돼요. 여기까지 TB까지. TC는 없죠. 렌즈가 없기 때문에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온도차, 개별 온도차를 구할 때 먼저 이제 이 각막 뭐죠? 아니 그 안구 쪽의 온도 T 인피니티 I 마이너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전체 온도차는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안쪽의 온도가 T 인피니티 I고요. 바깥쪽의 온도가 T 인피니티 제로예요. 그래서 전체 온도차는 이제 결국은 T 인피니티 I 마이너스 T 인피니티 제로가 되는데 이제 개별 온도차는 뭐야? 이 온도와 TA 이 온도차 T 인피니티 I와 T의 온도차 그죠? 와랑 그다음에 이제 이 온도가 뭐야? TB TA 마이너스 TB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죠? TB 마이너스 T 인피니티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줄 수가 있죠. 결국 이거 다 더하면 전체 온도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죠. 이게 이제 이게 각막. 아까 우리가 이 각각의 온도에 이미 이제 아까 뭐야 정리한 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랑 같고요. 얘는 요거랑 같고 얘는 요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저항 서킷으로 표현한다면은 요 값이 바로 RA다. 그러니까 그죠? 여기 RI예요. 그래서 RI, QI가 되고 요게 바로 뭐다? R1이 됩니다. R1, Q1이 되고요. 요게 뭐다? 요거 분의 1이 R0다. 그리고 R0, Q0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열저항 서킷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결국은 이제 음, 뭐죠? 이 Q는 이제 정상 상태 다 같죠. Q로.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전체 Q는 전체 온도차분의 각각 개별 온도 저항을 더한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뭐 우리가 저항 서킷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Q가 각각의 이제 뭡니까? RI, R1, R0의 뭐야? 이 저항을 통해서 이제 Q가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각 그 지점에 이제 온도를 우리가 써주면 돼요. T 인피니티 I, TA, TB, 마지막에 T 인피니티 제로. 이게 이제 그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 렌즈를 착용한 경우는 이제 요게 하나 더 들어가죠. 요 항목이, 요게 이제 그 각막이 아니라 렌즈의 그 안쪽 표면과 바깥쪽 표면의 온도차. 그죠? TB-TC.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외부 유체랑 접촉하는 온도차니까 Tc-T 인피니티 제로. 우리가 앞서 요거에 대한 표현식들은 다 이제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갖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전체 온도차고요. 그다음에 전체 온도차는 이제 각각 개별 온도차의 합이죠. 그래서 T 인피니티 I TA는 요게 되고 얘는 요게 되고 얘는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델타 T 전체 온도 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RT. 이제 여기 이제 L 델타 T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 Q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걸 Q로 통일시키면 결국은 각각 개별 저항을 더한 값이 되고 Q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Q는 전체 온도를 이제 각각의 개별 총괄 저항으로 나눈 값인데 총괄 저항은 결국 뭡니까? Ri, R1, R2, R0를 다 더한 값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열저항 서킷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각각의 개별 저항 써주고 각 개별 저항 사이에 이제 온도 차 T 인피니티 I, TA, TB, TC, T 인피니티.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딱 보시고 그냥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저항 서킷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헷갈렸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 구형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적분해서 유도하는 과정. 이게 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요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그냥 뭐 표면적에다가 별의 값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뭐 복잡해 보긴 하지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저항 서킷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아, 자, 이제 결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렸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제 나번 문제죠. 이제 우리가 Q를 구하는 게 결국 문제, Q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렌즈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이제 Q는 이제 델타 T를 각각의 개별 저항으로 나눈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Ri, R1, R0로 이제 나눠서 계산해 주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아까 뭡니까? Ri는 아까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1분의 3분의 4 파이 R1의 제곱에 HI. 지금 뭐 R1이나 HI는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RI 값이 191.315 10%가 나오고요. R1 값은 이제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R0. 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이제 전체 온도차. 그러니까 안구 안쪽의 온도가 37도씨고 바깥쪽 유체 온도가 21도니까 16도죠. 나눠주게 되면 0.03545W가 됩니다. 네, 그래서 렌즈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눈에서 이제 밖으로 3분의 1 정도 이제 노출된 안구 표면을 눈의 표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열은 0.03545W가 된다. 근데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여기에 뭡니까? R1 RI하고 R은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안구를 렌즈를 착용하지 않나 이제 착용하게 되면 이제 R2하고 R0를 구해줘야 돼. 왜냐면 이제 반지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R2하고 R0를 다시 계산했죠. 그러면 요거 근데 시계에서 아까 유도된 거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 이제 값을 넣고 계산해 주시면은 R2가 5.76이가 나오고 R0가 146.2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전체 총괄 저항이죠. 개별 저항을 다 더해서 구하게 되면은 Q 값이 결국 얼마가 나오냐면 0.04488W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놓은 걸 보시면, 보니까 렌즈를 착용한 경우가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더 열 전달이 잘 된다.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0.03549지만 착용한 경우는 0.04488이니까 더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이제 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렌즈의 그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열 저항값이 이제 각막보다는 열 저항값이 작은데 그놈이 이제 그 외부 표면 그 공기랑 이제 유체랑 이제 접촉이 되면서 열 전달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왜냐면 그 H 제로 값이 그냥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H 제로가 거의 6와트였나요? 그래서 열 대륙 계수 값이 이제 와트 퍼 뭐 미터 저거 K인가 하여튼 크기 때문에 그 렌즈가 표면에 노출된 경우가 더 훨씬 더 이제 열 전달이 빨리 일어나서 이런 그 Q값이 더 이제 커지게 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